안녕하세요. 한민족의 비밀 코드 중에 하나인 계룡산 십성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요 속에 있는 아리랑 스리랑이라고 하는 이 어휘에 숨겨진 의미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부가적인 어떤 그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의 우리 한민족이라면은 누구나 가슴 속에 담고 있고 부르고 있는 그러한 민요죠. 그 여러 지역의 아리랑이 각자 특색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는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는 어휘가 바로 아리랑 스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민요 아리랑들의 그 대표적인 후렴 문구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뭐 이런 식으로 부르죠.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이런 식. 요 문장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아리랑 중에서 아리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아리랑이라는 말과 스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경기 아리랑에는 아리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스리랑이라는 말이 안 보이는 듯 하죠. 하지만은 잘 보면은 여기 십리라는 말이 있어요. 십리. 이 십리를 스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할 때 그 십리가 스리다라고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10이라는 게 10이잖아요. 10월이라고 할 때 10월이라 할 때 우리는 10월 이렇게 발음하잖아요. 10이라고 하지 않고 10월. 그러니까 10과 시 이것이 같은 계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10월, 스리 요에 해당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10월이라는 심리는 10월, 스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유사한 게 인도에도 있는데요.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하고 있죠. 그래 카슈미르 지역에 가면은 카스미르 지역에 여기에 가면은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 가면은 스리나가르라는 게 스리나가르 카슈미르의 스리나가르의 요 스리가 요 스리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스리나가르. 자, 그러니까 여기 아리랑 스리랑이라는 개념이 경기도 아리랑에는 경기 아리랑에는 아리랑이라는 말과 여기 십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요 십리로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아리랑 스리랑이라는 게 그럼 무슨 말이냐? 뭐 그 의미가 뭐냐 이런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이거가 우리 계룡산 십성지하고 어떤 의미의 연속성이 있냐? 계룡산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풍수지리적으로 바로 금계포란 비룡승천의 상을 가지고 있다.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면서
황금 닭이 알을 포태한다는 거죠. 알을 품는다 그런. 그래서 이것이 비룡의 용과 금계의 계에서 이게 계룡이 되는 거죠. 그래 계룡. 그래서 계룡산의 형상 자체는 바로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고 닭의 알을 품는 그러한 산이다라고 하는 건. 그런데 그것이 격암유록상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입 계룡하자인고 청학포란 이부계룡 기유 세상 지리호화. 이것은 계룡으로 이입하는 자, 그러니까 이동해서 들어가는 사람, 계룡으로 이동해서 들어가는, 간다는 게 뭐냐? 간다는 것은 하자인고 무엇이냐? 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무슨 의미냐? 이런 거죠. 그것은 이렇게 이동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청학포란, 그러니까 푸른 학이 알을 품어서 계룡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푸른 학의 알을 품으면은 그것이 계룡으로 들어가는 의미다라고 하는 거. 푸른 학의 알을 품는 게 바로 계룡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알을 품는다는 거, 알을 품어. 그래서 이것은 세상에서 그러니까 어찌 기자를 써서 어찌 이 세상에 있는 이치겠느냐.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 지금 현재의 현실 세계에 존재하던 그런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이치로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와 유사한 개념이 뭐냐면은 제가 헤르만 헤세 데미안에 그 새가 알을 품었고 알을 깨고 날아오르는, 그래서 아프라삭스라고 하는 신을 향해서 날아가는 그러한 문장이 데미안이라는 헤르만 헤세가 쓴 소설책에 있죠. 바로 그 문장,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려고 하는 그 새로운 세계는 이전의 세계를 파괴를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죠.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올 때 그 새끼새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새끼새가 알을 깨고 나오네요. 그래서 새로운 세계가 알을 깨고 나와서 탄생한다. 그래서 이것이 김일부 선생의 금화정역, 정역도 정역 8개 도상이 바로 요 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김일부 선생의 금화정역론에서의 그 정역책을 보면은 15일원, 정역책은 크게 상경과 하경으로 나눠져 있는데 15일원이 상경이고 11일원이 하경인데, 상경의 제일 첫 번째 구절이 오호 방고화라고 되네. 그래서 오호 방고화, 여러 문장이 있는데 이 오호라는 게 까마귀라는데 검은 새를 얘기하는데 이것을 현조라고 한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세운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방고화라는 거는 요 방고화, 오호 방고할 때 요 방고가 방고로 변화하는구나. 이 화자가 변화한대. 방고화하는구나. 그러니까 방고로 이렇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 방고라고 하는 것은 우주 창세신인데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옵니다. 이 알을 깨고 나와서 나오는 요 방고가 알을 깨고 나와서 우주를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창세신 방고, 알을 깨고 나온 우주 창조자 방고로 위인화한 거죠.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께서는 오호 방과라는 첫 문장을 씀으로써 우리 몸속에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이 방고의 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또 저 자신도 방고로 변한다라는 거죠. 방고로 변해서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고의 알이 만들어지는구나. 그런 방고가 되는구나. 그런 뜻이는.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역학적으로 보면은 이 방고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역에도 나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술에 둔 게, 세 번째 술에 둔 거에 반고 환인이라고 해서 반환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반환이 여기 등장을 하는데 술에 둔 게 요게 방고환인이네. 그러니까 방고환인의 요 알이 여기서부터 이제 생성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고환인. 그리고 환인이 우리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환단 사상 있잖아요. 환인, 환웅, 당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계보가. 그래서 환인에 되는 방고환인이래. 그래서 이 세 번째 술에 둔 개는 물속으로 번개가 쳐내려 들어와 가지고 알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환의 알이 방고의 알이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은 의미로 역학 체계도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역이라고 하는 것이 주나라 역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한민족하고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은 그 주나라도 우리 한민족 계열의 국가였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 전체적인 그 구조를나 사상적인 걸 보면은 우리 한민족의 그런 어떤 그런 사유 체계가 주역에 그대로 다 담겨 있기 때문에 오늘날 중국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설명을 안 하고 있지만은 우리 한국에 있는 사상가들은 이것을 구성을 해냈기 때문에 김일부 선생과 같이 이런 분들이 그래서 주역도 사실은 우리 주역을 만든 주나라의 문왕의 주역을 구성한 이 주나라라고 하는 그러니까 하은주에서 주나라도 우리 한민족의 어떤 그런 일종의 조선 연방 중에 하나였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알을 깨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의 세계, 그러면 이 방고가 알을 깨고 나오기까지 이 방고가 알 속에서 클 거 아니에요. 이게 알 속에서 크는 거가 요 정역계가 알 속에서 성장하는 그 알을 표현한 괴다. 그런데 알의 세계, 알 속에 있는 세계를 표현한 괴다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이 방고를 표현한 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고를 이렇게 8개가 그래서 우리가 삼역8개로 스타게이트 바로 그 계룡산으로 들어가는 그런 세 개의 코드를 이렇게 세 개의 8개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이게 짝짝짝 맞춰야지 선처 8개
선천복귀 8개, 후천문항 8개, 중천정역 8개에서 중천정역 8개가 바로 방고의 아를 표현해 주는 거고, 이게 방고하되는 그 방고환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우리 그 한국의 그 신화 체계를 보면은 대부분 난생 신화로 되어 있어요. 난생 신화. 그래서 단군 신화도 잘 보면은 단군도 요 아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아래서 단군.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박혁거세. 그다음 고전에 이제 고주몽이 있는 거죠. 고주몽도 아래서 태어났잖아요. 이게 아래서 이렇게 태어나는. 그다음에 뭐 그 김수로 왕도 사실 따져보면 구지가로 해가지고 그 현무 메커니즘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자체도 사실 아래서 태어나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도 나중에 제가 그 요 왕들이 태어나는 어떤 그런 설화들이 난생신화로 이렇게 우리 한국은 특히 그 구성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국가를 다스리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그 아래서 태어난다는 거죠. 아래서. 이것이 우리 한국 사상의 좀 특징이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은 다음 강좌들로부터 계속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아리랑 스리랑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하는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바로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아리랑 스리랑이 뭔지를. 자, 아리랑 스리랑 하는 거는 알을 낳으라는 뜻입니다. 아리랑 스리랑, 그러니까 아리랑. 자, 그러면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랑 스리랑. 그러면 아리랑 스리랑 알을 낳아라. 왜 그런 의미냐? 자, 이게 아자예요. 한자로 보면은 이게 아자, 버금아자라고 합니다. 우리는 버금아. 여러분들 한자로 딱 치면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버금아.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이 동그랗게 입을 이게 버금아자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돼. 가만 보면 여기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죠. 십자가. 그러니까 요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죠. 십이 있는 거예요. 십. 그렇죠. 요걸 백십자라고 하는 겁니다. 요걸 백십자가 있다. 그러니까 요게 백십자가 있구나. 요 가운데가 백십자가 있는 거죠. 이렇게 십이 있는 거예요. 십이 있고, 요게 이게 궁자예요. 활궁자, 궁. 그러니까 요거 그다음에 궁. 그러니까 요 아라고 하는 요 아라고 하는 것은 이 궁자를 이 궁자 두 개가 돼 있는 거죠. 궁이 이게 이렇게 궁이 요렇게 궁과 요렇게 궁이 서로 배궁지간이라고 하는 거. 배궁지간. 그러니까 배궁. 그러니까 배궁지간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등지고 있는 거예요. 배궁지간이다. 등지고 있는, 서로 등을 맞대고 있는 형태가 바로 이것이 배궁 형상이 바로 이 아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아자는 뭐예요? 아는 궁궁이라는 의미죠. 궁궁. 사실은 이게 궁이 두 개인데 배궁으로 되어 있는 거죠. 배궁. 서로 등지고 있는 거죠. 궁자 두 개가. 자, 그럼 아라는 거는 요 아리랑이라는 거는 아에다가 아리라고 하는 거는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가 있는 장소, 아의 장소. 그러니까 요게
아가 있는 이 장소에 란 뭐예요? 알란자잖아요. 알란자. 알란. 그러니까 알란자니까 알을 요게 란자란 말이야. 란자. 요게 한자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또 이거 뭐 일일이 설명을 해드려야 돼. 란. 이게 란. 우리가 알란, 알이라는 건 뭐 그 계란의 그 알란, 요게 알란이라고 합니다. 알란. 그러니까 아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리란이 아리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드럽게 그 문자의 어미 그 종성을 이응으로 해가지고 니은이 아니라 이응으로 해서 부드럽게 만든 거죠. 알란. 그러니까 알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있는 곳에다가 아가 있는 곳에 알이 있다라고 알이 있는 거가 아리랑인데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것은 아가 있는 곳에 알을 낳아라 알을 여기가 있게 알을 낳아라 그러니까 뭐예요? 알을 낳고 품어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리랑이라는 것은 알을 낳고 품어라 그러니까 아자가 있는 곳에 아가 있는 곳에 알을 낳고 품어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가 있는 이게 아리랑이라는 뜻이에요. 아리랑 스리랑 할 때 아리랑 아리 하면 아가 있는 장소. 아리랑 하는 건 뭐야? 아리랑하라 그런 뜻이라는 거죠. 아리랑하라. 그러니까 아리에다가 알을 낳아라 그런 뜻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알을 낳아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는 이제 아리랑 스리랑 이 노래 이 민요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자 그러면 그럼 스리는 뭡니까? 그러면 스리는 10이다. 자 그래서 10 여기 10이라고 그랬죠. 이게 10 요 10을 따로 떼놓으면 이게 10이야. 스리 이게 스리 10이 있는 곳에다가 알을 낳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리가 백웅지간으로 여기가 백십자고 요 십자가 있는 요 10에다가 더 압축을 해서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10에다가 알을 낳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게 스리랑이란 말이에요. 스리랑 10에다가 알을 낳아라. 스리랑 그래서 우리가 우리말에 뭐가 있어요? 슬다라는 말이 있어. 슬어라. 슬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쓸다라고 할 때 뭘 쓸어요? 우리가 이제는 그 물고기나 물고기나 곤충 어떤 뭐 그 양서류 같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등 이런 등이 그 알을 낳는 것을 물속에다 개울에다가 알을 낳는 것을 슬다라고 한다. 그러니까 알을 쓸어라. 알을 쓸어라. 그러니까 슬다란 말이야. 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슬다는 뭐가 있냐면은 녹이 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녹이 쓴다. 그러니까 녹이 쓸 때 여러분 뭐예요? 철에 동글동글한 녹이 붙는 현상을 쓴다라고 녹이 쓸었다. 그래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철 같은 거에 여러분들이 그 깨끗한 철에 이제 녹이 쓰는 거, 녹이 슬면은 거기 여러분이 그 녹이 쓴 부분을 잘 보면은 동글동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녹들이 그렇게 붙는 고게 알이란 말이야. 고게 알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가령 그 대표적인 거 뭐야? 개구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개구리나 뭐 도롱뇽 같은 게 또는 그 뭐 물고기들이 이런 것들이 그 개울물에다가 알을 많이 낳잖아요. 그게
그거를 알을 낳는 그거를 우리가 대표적인 게 연어 같은 것도 그렇지. 연어가 이제는 바다로 나갔다가 다시 자신의 그 태어난 곳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서 알을 갖다가 그 암컷이 알을 갖다가 그냥 쫙 뿌리면은 난자를 쫙 뿌리면은 그 위에다가 수컷 연어가 그 정액을 쭉 뿌려주잖아요. 그렇게 되는 게 그렇게 쭉 뿌리는 그렇게 알을 뿌리는 거를 쓴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우리 말입니다. 스리라는 말이. 스리랑 그러니까 스리. 근데 이것을 한자적으로 표현하자면 심리가 된다라는 거네. 심리가 된다. 심리. 이 10이라는 한자는 본질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10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씹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하자면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가 섹스하는 걸 뭐라 그래? 우리가 여러분들이 섹스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우리가 욕하는 말로 씹한다 그러죠. 씹한다는 섹스한다는 걸 씹한다 그러잖아요. 씹이라는 게 10이라는 뜻이야. 씹한다는 뜻이야. 왜 씹한다고 하는 거냐면은 요 가로놓은 게 요게 여자고요. 이게 여성의 성기를 가리키고 이게 남성의 성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십자는 요게 요렇게 가로놓은 요게 여성의 성기고요. 요 세로가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세로로 들어가는 건 남성의 성기를 형상화한 거예요. 예, 한자에서 요거를 X로 한 거예요. X 이렇게 씹한다 요게. 자, 요거는 그럼 우리가 씹한다는 얘기는 섹스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난자의 정자를 뿌리는 거는 씹하는 거잖아요. 남성의 그 정자를 여성의 난자와 합하는 거잖아요. 그게 씹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수정란이 되잖아요. 그 수정란이 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리랑이라는 게 스리랑. 그러니까 스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남성의 그 정액과 여성의 난자액을 합해가지고 그 알을 만드는 행위를 뜻하는 거라면 씹해라 그런 뜻이에요. 알을 만들어라 그런 뜻이.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것은 아리랑도 역시 요렇게 아자의 아자 속에다가 아에다가 알을 만드는 거고 요거는 십자 행위를 하라는 뜻이에요. 10이라는 행위를 하라는 뜻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고개로 날 넘겨주소 할 때 그러면은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하는 거는 알이 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 알이 나왔으니까 알이 나오면은 알이 나왔을 때 고개가 형성된다는 거. 고개가 있다는 거. 알이 고개 이게 산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말로 산. 이게 산이잖아요. 고개 산. 이게 그럼 뭐야? 그럼 우리가 그 알을 낳으면은 알이 자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라면서 마치 여자 같은 경우는 여자의 그 자궁에서 이게 그 아이가 솟아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산처럼 솟아오른다고. 그러니까 산으로 넘겨달라는 얘기는 애를 잘 그 뱃속에서 애를 잘 길러내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잘 길러내서 출산하게 해달라는 의미예요, 이게. 자, 여기 뒤에 두 번째도 아리랑 아라리요 고개로 넘어간다. 그래서 고개로 넘어간다는 건 애를 낳아가지고 출산을 하는 건데 나를 버리고 가셨어. 나를 버리고 가시는 건 뭐야? 씹을 안 하고 갔단 말이야. 씹을 해서 수중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나를 버리고 갔으니까 나 혼자서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 나 혼자서 어떻게 씹을 해? 예? 내가 남자면은 여자가 있어야지 될 거 아니야. 여자는 남자가 있어야 되고. 근데 님은 가셔버렸단 말이야. 심리도 못 간다는 건 뭐야? 씹도 못하고 간다. 씹을 못하고 갔다는 거야. 심리를 못 갔다는 얘기는 뭐야? 씹을 해서 알을 못 낳고 갔다는 거야. 씹을 못 낳고. 그러니까 씹을 해서 알을 그 수정란을 만들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애만 하고 이렇게 같이 동거도 하고 지냈는데 정작 씹해서 알까지는 못 만들었어.
그렇게 되면 발병이 난다 그럽니다. 근데 왜 발병이라고 하는 거냐? 이것도 그 숨겨진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제가 또 뭐 설명하면 또 시간이 많이 흘러가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리랑 스리랑이라는 얘기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씹해가지고 알을 낳고 그 알을 길러내면은 알이 그 자궁에서 산처럼 솟아오르니까 그 산을 넘어가는 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는 건 알 자체가 안 나왔다는 거고, 그 수정란이 안 나왔다는 거고, 고개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는 뭐예요? 수정란은 나왔는데 그 수정란이 꼭 그 아이로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니까 저 뱃속에서 그 아이로 자라가지고 산처럼 솟아오르는 그러니까 뱃속에 여자가 그러니까 애를 베면 배가 산처럼 솟아오르잖아. 그렇게 솟아올라가지고 그 해산을 하게 되는 것까지 완전히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아리랑 스리랑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굉장히 그 어떤 그 섹스에 대한 그 남성과 여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 그것을 우리가 이제는 철학적으로 그걸 음과 양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입장에서 보면은 음이 님이고, 양의 입장에서는 음이 님인데, 여기서는 뭐예요? 음의 입장에서 양이 님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음은 여자니까 여자 입장에서 남자는 동적인 거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여자는 수동적인 거니까 이렇게 양이 와서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이거를 천지 입장에서 천지다. 그러면 이거는 땅의 입장에서는 지의 입장에서는 님은 하늘이 님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땅의 입장에서는 하늘이 님이고, 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님이 뭐가 되는 거야? 그건 태양이 되는 거죠. 태양이 되는 거지. 이렇게 음양 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음과 양이 서로 교합하는 행위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궤팔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짝대기가 딱 돼 있는 거는 양이고, 이렇게 이 궤상으로 보면 이렇게 짝대기가 짝 되는 건 양효고, 요 가운데가 뚫려 있는 게 음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가 뚫려 있다는 건 뭐예요? 여자의 질구멍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요게 음효인데, 음효고, 요게 양효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게 양효가 음효에, 얘가 남자란 말이야. 남자의 그 성기가 이렇게 박히면은 이게 10이란 말이야. 이게 여자의 구멍이란 말이야. 이게 10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음과 양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양이고 이게 음이잖아. 그러면은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잘 박힌 거란 말이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두 개가 양이 음 속으로 들어갔고 음이 양 속으로 들어갔어. 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요 상태가 된 상태에서 두 개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 요게, 그러니까 요걸로 개념으로 보면은 요것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각자 남자와 여자가 별개가, 이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 그 자식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 알이 나온다 이거지. 알이 이렇게 요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양 속에 들어간 음이 내려오고 음 속에 들어간 양이 올라와서 하나가 딱 되면은 요게 수정익난이라는 거예요. 요게 수정난이에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얘가 수정난이 되는 거, 얘가 시작이 되네, 얘가 이제 수정난이 되네. 수정난. 오늘날로 따지면 이제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얘가 수정난이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요런 알을 낳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지금 얘가 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방고가 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요런 방고가 나올 수 있는 알을 낳아라 그런 뜻이에요. 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하늘과 땅이 교합하고 태양과 달이 교합하고 남자와 여자가 교접하고 이렇게 음과 양이 합하는 그것을 통해서 이 방고의 알을 생성을 해야 된다. 이 방고의 알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알이 바로 수정난이니까 이 알이 있는 그곳이 바로 계룡산이다. 그래서 그럴 때 그 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그 알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솟아오르는 거니까 그 아이가 자라나는 것 자체가 마치 산이 이렇게 커가는 건 산이 삼각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은 동그라 원이요, 땅은 네모요, 사람은 산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요. 삼각형이 산 모양이잖아요. 사람을 뜻하는 거라고. 사람이 자라는 거란 말이에요. 삼각형이 커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커지는 거죠. 산이 이렇게 커지는. 이게 계룡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본 그 상징적 의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아리랑 스리랑이라는 게 우리 한국인들이 왜 아리랑 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맨날 이런 아리랑 님이 날 버리고 가시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왜 자꾸 이런 그 노래를 우리 한국 민요가 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알을 낳는 사상이란 말이야. 알을 낳아야 돼. 그걸 품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자기 몸속에다가 알을 낳고 그 알을 그래서 봉황이 돼가지고 내가 그 청악 푸른 학이 돼서 품어가지고 그 알을 깨고 방고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방고가. 그러니까 각각 방고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 도대체 어떤 의미냐, 그거는 이제 차차차차 보면 이제는 이해를 하시겠지만은 어쨌든 우리 이 민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국 민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런 상징성, 그러니까 이게 계룡산하고 같은 개념이죠. 알을 낳고 알을 품어서 알을 품어서 그 알을 깨고 방고가 나오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 거야. 그게 그런 의미로 아리랑 사상과 계룡산 사상이 다른 게 아니고 아리랑 사상이 계룡산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아리랑 사상이 왜 계룡산 사상이라고 또 하는 거냐, 더 깊이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